이건 한국 음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잖아. 여기 중국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SNS 피드를 넘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국의 유명 신문사에서 요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위페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 시절 요리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양한 요리 경연 대회에 참가했었어요. 졸업 후 신문사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일반 기자로 시작했지만 제 요리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요리 전문 기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와의 첫 만남은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서였어요. 특히 김수현의 연기와 잘생긴 외모에 흠뻑 빠지게 되어 한국 연예인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K-팝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BTS의 음악과 완벽한 안무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이런 제 관심은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며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셨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듣는 것조차 금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번 내적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심과 부모님의 반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하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한국의 전통 식자재와 조리법을 활용한 요리들이 소개되며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어요. 백종원과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가 심사를 맡고 최현석, 여경래, 정지선, 오세득, 파브리 등 20명의 유명 셰프들이 백수저로 참가했고 흑수저 셰프로는 유튜버 승우아빠 탈북 요리사 그리고 안산 백종원 등 80명이 출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자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해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 역시 요리 전문 기자로서 이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SNS에서 흑백 요리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어요. 특히 백수저 정지선 셰프가 선보인 시래기 바스 흑초 강정 요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스는 중국어로 씨를 뽑다라는 의미로 설탕, 엿, 꿀을 가열해 조리고 식혀 완성하는 중국 전통 조리법입니다. 정 셰프는 이를 응용해 화려한 설탕 공예를 선보였는데 이를 본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어요. 중국 소셜미디어 도우인 등에서는 한국이 중국 음식을 훔쳐가려 한다. 한국이 저걸 한식이라 주장할 것이다. 한국이 훔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의 비난이 쏟아진 것이죠. 심지어 심사위원 백종원을 대도둑이라고 비난하며 그가 과거 중국 요리를 소개한 방송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분명히 바스를 중국 음식으로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쳐간다는 억지 프레임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욱이 중국이 오랫동안 김치, 삼계탕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온 사실과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돌솥 비빔밥이 중국 지린성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 등을 알게 되면서 문화적 갈등의 복잡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요리 전문 기자로서 또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강한 반한 정서와 부모님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한국 문화를 대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문화적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와 요리에 대해 직접 취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편집장에게 한국 취재 계획을 제안했을 때 예상대로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어요. 한국을 왜 취재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과 함께 중국 독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 요리와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겠다고 설득했어요. 특히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으로 인한 논란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한국 요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중국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집장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한국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취재의 목적입니다. 이 말에 편집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 취재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음 난관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제 결정을 듣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위페이야, 내가 왜 하필 한국에 가려고 하니? 그곳에 무슨 볼 게 있다고 그러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훔쳐가는 나라야.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니?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제 입장을 설명했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취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올게요. 이것이 제 직업의 일부이고 중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걱정 마세요.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마지못해 동의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항상 몸 조심해. 그리고 절대 현지 음식은 먹지 말고 알았지? 위생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까. 어머니의 당부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요리의 진면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뛰었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본 화려한 요리 기술과 다양한 맛을 실제로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구심도 컸어요. 과연 한국 요리가 중국 요리와 얼마나 다를까? 정말로 독창적인 맛과 기술이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중국 요리를 모방한 것에 불과할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한국에 있는 중식당과 한국 전통 음식점을 동시에 방문하여 비교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재해석된 중국 요리와 순수한 한국 요리의 차이점을 직접 경험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한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의 레스토랑도 방문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요리 철학과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TV에서 본 모습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점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 경험이 제 요리 전문 기자로서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떨지, 제가 가진 편견들이 무너질지 아니면 더 강화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취재가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갈등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노트북을 열어 취재 계획을 점검했어요. 한국 요리의 진실을 밝히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동시에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겠다는 제 목표를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답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10월의 서늘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는데 중국의 탁한 공기와는 달리 맑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공항 주변의 나무들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과 함께 한국 직원들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의 공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저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곧 저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부랴부랴 출국하느라 충분한 환전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환전소를 찾아 가방을 내려놓고 있던 찰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하며 저에게 더 좋은 환율로 환전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같은 동포니까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 공식 환율보다 훨씬 더 많이 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시간을 지체하느니 같은 동포니까 믿어보자는 식으로 돈을 건네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동포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실망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하필 첫 한국 방문에서 이런 일을 겪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디에 이 일을 신고해야 할지 몰라 한숨만 내쉬었어요. 결국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택시 기사님이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주셔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카드 결제가 가능해 무사히 호텔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깨끗한 거리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더욱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강남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뷰티 산업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리브영이라는 대형 뷰티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정말 없는 게 없었어요. 중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도 많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것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다양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길거리 음식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와 꼬마김밥을 맛보았는데 특히 떡볶이의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곧 그 매콤함 속에 숨어있는 달콤한 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길거리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과 불안감은 점차 호기심과 감탄으로 바뀌어 갔어요. 물론 공항에서의 불쾌한 경험도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요리 전문 기자로서 저는 이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첫날의 경험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의 취재 여정이 더욱 기대되었고 한국의 진면목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떨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둘러본 후 저는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셰프가 운영하는 중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그리고 요리 전문 기자로서 한국에서 재해석된 중국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컸기 때문이었죠.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한 외관과 세련된 인테리어의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중식당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세심한 서비스에 작은 놀라움을 느꼈어요. 메뉴를 살펴보니 익숙한 중국 요리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멘보샤, 깐쇼새우, 팔보채 등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모양새와 향이 중국에서 먹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익숙하지만 새로운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멘보샤는 바삭한 식감은 그대로였지만 소스에서 약간의 달콤함이 느껴졌습니다. 깐쇼새우는 중국에서 먹던 것보다 덜 달고 새콤한 맛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팔보채는 재료의 신선함이 돋보였고 간이 덜 짜서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국인들이 중국 음식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한다는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의 직원들에게 한국인들의 중국 음식 사랑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뿐만 아니라 게살볶음밥, 마파두부밥 등 다양한 중국 요리를 각자의 매력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라탕과 탕후루 같은 정통 중국 음식의 인기도 높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 교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단순한 문화 도용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다른 나라의 문화적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이런 모습은 그와는 매우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고민이 깊어갔어요. 편집장에게 어떻게 이 취재 내용을 보고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한국 문화의 부정적인 면을 취재하러 왔는데 계속해서 좋은 면만 발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중국 음식 사랑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재해석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 도용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편집장과 중국의 독자들은 과연 이런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너무 한국의 호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식당에서의 경험 이후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맛보고 싶어 현지인들이 추천한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놀랍게도 메뉴판은 없었고 주인분께서 그날그날 준비되는 반찬에 따라 메뉴가 달라진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메인 요리는 미역국과 제육볶음이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자 부드러운 미역의 식감과 함께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중국의 국물 요리와는 달리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깔끔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육볶음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부드러운 돼지고기와 아삭한 야채의 식감이 일품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반찬의 리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뿐만 아니라 물과 물티슈도 무료로 제공되었는데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식당들과 비교하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중식당과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와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 당황하고 있을 때 백반집 사장님께서 우산을 건네주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쓰고 가세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비 맞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장님의 이런 행동이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할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다행히 비가 곧 그쳐서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쉽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의 일상화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키오스크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더욱 보편화되어 있었고 사용하기도 더 쉬웠어요. 음식 문화에서부터 일상적인 배려, 그리고 첨단 기술의 활용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만의 특별함이 느껴졌어요. 취재를 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정말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부터 길거리의 시민들까지 모두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는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취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는 제 취재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애초에 한국 문화의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 했던 제 의도가 얼마나 색안경을 끼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신 한국 문화의 독특함과 장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긍정적인 면만을 보도하는 것도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이 매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요리 전문 기자로서 시작한 이 여정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한국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오해가 하나둘씩 해소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지만 제가 경험한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여기서 본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고 계속해서 편집장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문화는 단순히 우리 것을 모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편집장의 반응은 예상대로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위페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객관성을 잃으면 안 돼.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네, 편집장님.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점들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편집장은 서둘러 복귀하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깨달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발전시켰고,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인 문화 융합이었어요. 또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은 중국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의 청결함,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등은 중국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었어요. 저는 동시에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점들을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항상 경쟁적인 시각으로만 한국을 바라보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자부심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가짜뉴스와 편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을 믿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미션이 되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저는 이제 문화적 이해와 교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요리나 음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중국 땅에 착륙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내가 본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제 삶의 목표가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났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또 하나의 멋진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무대 디자인과 표현 방식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느낌인 것 같았고, 흑백 요리사를 보고 한국에 갈 이유가 생겼다라는 해외 반응도 돋보입니다. 여러모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